경기 침체 충격이 기업을 위험하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장을 중심으로는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요. 중소기업도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제대로. 소비가 쭉쭉 늘어나고요. 수출이 흑자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소비도 지지부진하고요. 수출은 적자 일변도니까 경기 침체의 충격은 이제 기업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심각한 게 말입니다. 대기업 집단, 쉽게 말하면 재벌 기업들에게까지 그 파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땡땡 기업이 위험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땡땡 기업이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 집단 혹은 재벌 기업을 말합니다. 심각하죠.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의 어떤 충격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기업에서 말입니다. 재벌 기업으로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서 저는 우리 경제의 어떤 위험성이 점점 나빠진다. 악화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23년이니까 올해입니다. 주 채무계열 선정 기업 집단 수입니다. 주 채무계열 선정이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채권은행에서 기업의 채무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를 관리하는 그런 기업의 집단 수가 38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2개였거든요. 6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7년 만에 최대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39개였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2023년에는 38개로 늘었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8개까지 떨어졌던 것이 2021년, 2022년에는 32개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다시 3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38개로 늘어난 기업들의 어떤 면면들을 보면요. 대기업 집단은 당연하고요. 재벌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원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DN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X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진입한 기업들이에요. 물론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는 벗어나기도 했지만 많은 기업 집단들이 주 채무 계열 기업으로 편입이 됐다는 사실은 결국 말입니다. 기업의 자금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 채무 계열로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말입니다. 차입금은 2조 7,717억 원이 기준이고요. 이것을 넘어서면 주 채무 계열 기업 집단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은행권의 신용공여, 그러니까 대출이나 보증까지 합쳐서 말합니다. 이게 1조 2,094억 원이 되면 주 채무 계열 기업 집단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차입금도 많고요. 신용공여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랜드나 카카오 쪽에서는요. 사업 확장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채무가 늘어난 건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차입금이 많다. 빚더미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입금이 2조 7,717억 원이니까 거의 3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다가
은행권의 신용공여는 1조 2,094억 원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주채무 계열 기업에 말입니다. 뭐 현대차도 포함이 돼 있고 SK도 포함이 돼 있고 롯데도 삼성도 LG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돈 많이 빌리면 선정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38개가 된다는 것은요. 그 대기업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대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차입금이 전체 38개의 주 채무 계열 기업 집단의 차입금이요. 546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09조 7천억 원. 무려 11.6%가 늘어났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은행의 신용공여입니다. 2021년에는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신용공여 자체가 2021년에는요. 277조 천억 원입니다. 요게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년이 277조 7천억 원이고요. 올해가 32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6.4%가 늘어난 수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경기가 둔화되니까 경기가 L자형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빚으로 버틴다는 뜻이 됩니다. 빚으로. 빚으로 버틴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빚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요. 경기가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대기업 집단들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L자형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자형 경기 침체라는 게 결국은 침체가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침체의 깊이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면서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물론 말입니다. 올 1분기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위험의 어떤 수위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2023년 1분기도 성장률이 0.3%입니다. 작년에가 0.4% 마이너스 0.4%고요. 작년 3분기도 0.3%입니다. 저성장 중에서도 초저성장이에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대기업들도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요? 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기업들도 버티기가 쉽지 않고 재벌 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 채무 계열 기업들 대기업 집단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기성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다뤘나 하면요.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기업 집단도
충분히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쫓아서 과거의 어떤 지표와 그리고 현재의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대기업 집단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장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